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네, 시원팡팡님. 바로 읽으시네. 예. 시원팡팡님이 글을 남겨주셨죠. 예. 왜 오윤혜 씨 방송은 이번에 따로 안 만들었어요? 진짜 보고 싶은 짤인데요. 기다리셨군요. 예. 제 거 요즘 따로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클립이 좋았어요. 뭐 50만 어제는 넘어간 것도 올리지 있고. 않은 거 보니까 우리 PD님이 돌려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어제, 느낌. 왜 이렇게 어디서 돈 듯하죠 하면서 룰라 얘기하고 브라질 얘기했더니 좀 많이 돌려갔더니 이것보다는 직구. 그래서 오늘은 직구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얘기하면서 어려웠다. 네. 넷플릭스 이 영화 거의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제목이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위기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요? 위기의 그거를 민주주의? 살짝 제가 위기의 민주주의지 플레임이 위기의 민주주의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다행히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 네네. 자, 앞에 백이선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3.1절에 세종시에 일장기를 달았던 사건이 있었죠.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라고 심지어 본인 목사였습니다. 스스로. 세종 시민들이 아주 망신살이 뻗쳤던 사건인데 이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보니까 목사 시절의 설교도 대일본 제국 덕에 근대화가 됐다. 네,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너무 싫다. 그러면서 사무실에도 일장기를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 태극기도 옆에 같이 걸었대요. 본인 얘기는. 이렇게 한국이 싫으면서 꾸역꾸역 계속 사시는 것도 지금 궁금한데 네네. 정말 뻔뻔했던 게 항의하러 온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국민식문고에 청원하고 일장기 개항하러 이제 주민들이 이게 항의하러 갔더니 조생징 너네들 내가 너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그래, 맞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뻔뻔한 얘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관순 열사는 실제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요. 허구의 인물이다. 네, 그리고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거기 무슨 공원에서 촉구하는 분들이랑 같이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소녀상 철거 촉구하는 분들이랑.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일장기를 걸고 나서 한 신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 왜 이렇게 일장기 걸었냐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그 부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의 입장을 표시했다. 네. 이걸 보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되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정말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일본 제국이라고 설교 동영상 저 봤거든요. 네. 다 봤는데 대일본 제국 덕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이런 게 전부 다 정말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네.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그다음에 분들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어차피 안으로부터 망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 식민지 근대화론이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거든요. 조선은 자생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다. 네. 두 번째는 식민지 시대에 조선 인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세 번째, 그때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숨이 진짜 턱턱 막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인식이 좀 처참한 사람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올라옵니다. 이런 게 너무 진짜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봤던 영화가 암살이랑 밀정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하필이면 시국에. 또 이 시국에. 그걸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게 김구 선생님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나에게 총알 한 방이 있다면은 일본인을 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떤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에게 쏘겠다.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친일파라든지 이 밀정이 얼마나 더 나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같은 민족을 욕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교육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역사 교육만큼은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청년과 미래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강조를 하시고 기시다 수상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청년 미래 기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청년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미래를 얘기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교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김대중 오부치
오부치 선언에는 나와요. 네. 청년들이 먼저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문화적 교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역사인식을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역사인식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나와요. 그런데 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일본 게이단렌하고 우리나라 전경련이 함께 만드는 10억 원씩 내서 20억 원짜리 미래 기금을 만든다는데 이거는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유학비 준다는 거거든요. 네.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학비 보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네.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네. 저는 이게 형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은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문제 인식의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다르다. 예. 그리고 뭐 남의 나라 참견할 건 아니지만 일본의 역사 교육이 과연 정확하게 진실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네. 지금 기득권들이나 리더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다 거꾸로 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라도 제대로 역사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자, 요즘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 수 관련해서도 네, 좀 네. 뉴스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억 5천이다. 네. 이거 그 평균 소득에 맞춰서 반으로 깎아보자. 이런 의견을 냈었고 네. 국회의원 수 이거 늘린다 못 늘린다. 이거 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수보다는 너무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 재선 7선, 8선 뭐 이렇게 네, 뽑히면 네, 계속 하잖아요. 네, 고인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서 뭐 2선이나 3선까지만 하면 이 사람 밑에 줄 서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밥그릇 위해서 남의 뒤통수 칠 일도 좀 없고 네, 네. 정말 뭐 사회나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신변님은 이 국회의원 수 늘린다 못 늘린다. 이거 뭐 어떤 게 더 이게 뭐 단순하게 어느 곳이 딱 좋다. 늘리면 절대 안 되고 줄이는 게 절대 좋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수의 문제가 아니다. 예.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가 네.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냐. 네. 오륙남이라고 국회의원에는 네. 50대 60대 남성 네. 오남변 50대 60대 남성 변호사가 직업으로 제일 많아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변환이 네. 적이니까 예, 변호사가 되니까 제가 그러네, 오대남인데요. 오대남인데 저는 여기 마이크 앞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느냐. 저는 다양성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면 아이고 뭐 우리나라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의회 다 없애자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한 명만 늘리는 것도 저항감이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돈값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권만 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이탄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급여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말하자면 사장님이라고 많이들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자기 국회의원들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종속돼 있어요. 그게 네. 아니라 조금 정책 보좌관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개인 보좌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숫자를 줄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특권은 줄이고 그다음에 급여도 좀 더 낮추는 국민들이 납득할 선으로 네. 맞춘다면 일할 사람 많아지는 게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뭐 짬짬해가지고 뭐 진짜 뭐 하나 더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너무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말고 네. 여기 가도 콩콩을 떨어지는 거 없어. 대신에 내가 원하는 세상이나 정책을 바꿀 수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데 쓱 들여다보니까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국민으로서 세금이 아깝다 느껴지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될까요? 자, 60시간 이상 무리다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유체 이탈 화법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120시간 일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69시간 MZ세대가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60시간 무리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바꾸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뭡니까? 무신분립. 이거 신뢰가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고위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랑 대통령의 말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60시간 캡을 씌워야 된다. 왜 그런 거 안 했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캡 씌우자는 얘기 아니다. 가이드도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 의견의 하나다. 그럼 대통령실에 네. 대통령이 원오브 댐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네. 자, 대통령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잘못됐어. 대통령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일단. 오늘 변희재 대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고위 관계자. 그 얘기를 한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일 수 있다. 동일 인물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신박하게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뭘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나와야 그걸 둘러싸고 토론도 가능한데 이건 토론을 할 수가 없어. 어느 쪽 말을 놓고 토론을 하라는 거야. 혼돈의 카오스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 네, 무심분립이다. 네. 자, 오늘 3부에서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용장호투 진행됩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